일본 국민들 머리 위로 날아갔던 미사일은 괌으로 가는 몸풀기 미사일격일까요? 화성 12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태평양을 향해 쏘겠다는 발표를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사진 오늘 현지 지도하는 것까지 내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김정은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내용은 상당히 긴장해 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긴장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겠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폭풍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김정은 본인이 지금 다 이걸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를 통해서 돈줄이 막히고 있는데 이 막히는 돈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의 많은 간부들이 상당히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위기들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미사일 도발로 지금 국제사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김정은 본인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예. 김정은 현지 지도 사진 북한에서 나왔던 그 장면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화성 12형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인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활주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 내 공항이죠. 미사일 상당한 이제 기동성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자체가 이제 순환 비행장, 북한의 민간 공항이에요. 네, 그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인가요? 김포공항 좀 되죠. 예, 바로 이제 우리 서울 그 외곽 요즘 김포가 또 서울 외곽도 아니고. 지금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저 공항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활주로 중간에다가 물론 국적기 고려 항공 여객기가 하루에 몇 번 안 다니니까 네. 활주로는 한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심 외곽에 있는 저런 그 민간 비행장에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미사일 네. 발사대만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료, 탱크, 지휘 지원 시설 다 가지고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아마도 미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다 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지휘 시설을 옮기는 네. 작업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저 순환공항에서 쐈냐? 순환공항에 만약에 우리 입장 바꿔서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김포나 상암이나 이런 지역에서 사고 있는데 김포공항 지점쯤에서 미사일이 솟구쳐서 네.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양 같은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SNS나 방송이나 언론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홍보는 하고 싶은데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발사를 해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미국과 네. 이렇게 1대1로 바로 맞서는 그런 담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으면 하나. 두 번째는 그 동쪽에서 예를 들어서 원산 지역이나 신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쏘아서 네. 동쪽으로 일본 지역으로 날리려고 하면은 그 공해상에 있는 미군 이지스함들이 이 어떤 일정 고도를 잡기 전에 요격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지스함의 요격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지스함이 작전할 수 있을 만한 직한 데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미리 고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즉 평양 지역에서 발사를 했나 싶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당연히 자신의 지휘 벙커가 있을 겁니다. 은신할 수 있는 벙커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빨리 이 사진 찍고 저 행사를 하고 빨리 또 벙커에 숨어야 되니까 언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폭격할지 모르니까 네. 자신의 안전 차원에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를 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의 속셈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일단 유화적인 분위기가 다소 조성되다가 김정은이 이를 걷어찬 거나 다름없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워낙 센 말만 골라했던 트럼프란 말이죠. 이제는 어떤 말을 또 해야 될지. 물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지만 화염과 분노를 다시 꺼낼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말 고르기도 이제 쉽지 않은 형국이라. 문 대통령과 아직은 조율 중이라는 말로 전화통화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양국 정상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한미 정상도 이번에 그 한일 정상 간에 했던 얘기들 네.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우리 정부는 그래도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일 거로 보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네. 현재 아베 그 총리하고 통화를 했듯이 네. 아마도 또 한 번 그 항공모함을 네.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그 해역에 다시 진입시키든가 해서
뭔가 이렇게 북한을 대한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네.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또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또 미일 동맹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네. 또 한 번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호한 대응 조치, 극한의 압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해서요. 이제 굳게 입을 다물고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번 미사일 도발 때 말이죠. 이분의 대화 국면, 물론 마지막까지 대화를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만 당분간은 이 대북 강경 기조에 합류를 할까요? 네, 당분간 대북 강경 기조를 같이 하지 않을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최대한 압박을 해야만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에 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이 공동으로 해서 북한에 압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또 대화도 제해놨고 군사회담도 제해놓고 또 네. 적자회담도 제해놨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 길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네. 라고 해서 끊임없이 아마 대화도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 얘기는 계속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워낙 정권 수립일까지 9월 9일 매일매일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공개된 김정은의 사진인데요. 조금 제작진이 이상한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책상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저 왼쪽 손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상당히 뒤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저게 지금 한두 번 보인 건 아닌데 이번에 유독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손목과 이제 다리 관절이나 발목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말도 돌고 있는데 네. 사실 저게 30대 나이기 때문에 뭐 통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풍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2015년 6월부터 한 몇 달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 나온 이유가 네.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 그랬군요. 어떤 사고냐면 강원도 1군단에서 방사포 훈련을 할 때 그 방사포라는 것은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지면을 다져놓고 이제 포를 쏴야 되는데 김정은이 제멋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네. 옮겨서 쏴보라고. 근데 지면이 안 됐다 보니까 포가 이제 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김정은을 이제 한 10명이 덮어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아, 그래요? 경호원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다리를 다치고 팔목을 다쳤기 때문에 그때 그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팔목이나 이제 발목의 어떤 문제가 이 통풍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통풍 걸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뭐 뚱뚱하고 술을 많이 먹겠지만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풍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옛날에 그 사고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고가? 2015년도 아마 6월 달로 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1월 지금 보고 계신 예.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표창이나 아니면 회의 장면을 보면서도 상당히 네, 이상하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곤 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오히려 저게 네. 외상보다는 내부적으로 내부 무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저게 통풍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젊은 사람이 족저 근방염 때문에 다리를 절고 그러면 한 40일 동안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2014년도 8, 9, 10 이렇게 그때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나타났었죠.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막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네. 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으라고 의사가 수도 없이 이렇게 권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줄담배를 피거든요. 네. 분명히 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이 순환기계통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접는 것은 네. 손목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게 외상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통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통풍이든 아니면은 사고의 후유증이든
그의 공격적인 충동 성향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분석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저런 질병, 가족력으로 3대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렇죠. 할아버지 때까지 말이죠. 예. 통풍 치료제의 부작용이다라는 설까지 오늘 공개된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병력이 다시 한번 조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가족 그리고 후대가 염려스러울 텐데 리설주의 역할인가요? 지난 2월에 셋째를 출산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 셋째가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이설주가 아들이 아닌 딸만 셋을 낳았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이혼 당해가지고 아, 그래요? 아마 이제 아웃됐을 것입니다. 특히 맏아들이 2010년에 예, 태어나서 지금 근데- 7살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네. 둘째, 셋째를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에게는 나이도 어리지만 빨리 후계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김씨 왕조의 안정성이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누구보다 아들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설주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저쪽에 아마 친근하게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도 네. 그 본처가 좀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네. 그 김일성 같은 경우는 김정숙을 만났지만 그 사람을 외면했고요. 또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성혜림을 처음 만났지만 성혜림을 또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본처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면서 제대로 된 후계자를 키우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축군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아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저 면만 빼고는 아마 이제 그 할아버지나 이제 그 아버지에 비해서 저거만 괜찮고 나머지는 다 엉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내심이라든지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네. 그건 다 엉망인데 가정 문제만은 자기가 좀 약간 그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는 한 수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의 자식이 이제 3명이다라고 네. 지금 이제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냐 아들이냐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로드먼에 데니스 의해서요. 로드맨 등의 네. 외부인에 의해서 이름이 공개가 됐죠 주에. 그런데 데니스 로드맨 일부러 뭐 김정은 집에 찾아가서 봤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네. 왜 알게 됐냐?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드맨이 알게 된 것이지 로드맨이 정보력이 뛰어나서 알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로드맨이 왜 그때 당시 있었던 첫째는 모르느냐? 그것은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지금 셋째도 우리 정보당국이 뭐 알고 있는데 지금 발표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일 경우에 감추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자기 아버지도 사실은 치열한 권력 투쟁 끝에 김평희를 누르고 후계자가 되었었고 자신도 셋째로서 사실은 자기 위에 이복이지만 김정남 네. 또 자기와 같은 어머니 사이에 난 김정철 이 둘을 누르고 자기도 어렵사리 그 후계자가 되었거든요. 네. 따라서 자신이 직접 낙점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을 안 만들어야 되죠. 누구는 인물이 좋다 하더라. 네. 또는 누구는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 누구는 대인관계가 좋다 하더라. 이런 평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은 자신이 후계자를 낙점을 했을 때 정권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네. 아들일 경우에 오히려 감출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모르는 첫째와 셋째가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했던 것처럼요.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김정은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던 태영호 전 공사의 말이 있었었는데요. 아들을 낳느냐 안 낳느냐, 특히 4대 세습을 완성할 수 있는 그 장자에 대해서 북한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2012년에 리설주가 나올 때 예. 바로 그때가 첫째 아들을 낳고 난 이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제서야 리설주의 이름을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은 이제 아버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의 성격은 당연히 비밀스럽고 모든 걸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이 워낙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그 그럼 사생활 저 때도 그러면 아들을 낳으니까 비로소 공식 석상에 리설주를 대동을 하고 나와서 근데 꼭 리설주 이름을 얘기한 건가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김정은에게 첫 애인이 있었는데 여심이라고 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게 제일 교포다 보니까 그 여성님은 안 되고 네. 이설주를 직접 골라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돼 있어도 이미 간부들과 회동을 할 때 이설주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은 처음부터 아마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은 되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김정은이
자기는 떳떳하게 결혼을 했고 또 이제 이게 뭐 다른 부인도 아니고 자기 네. 첫째 부인이고 그 아들에게 이제 뭐 권력을 주겠다. 저는 감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약간 좀 보호하고 이제 교육 주면이 있지만 네. 일정한 정도의 나이가 되고 이제 그 김씨 왕제 사대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저는 이제 뭐 공개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공개가 됐었고 또 이제 김일성을 따라다니면서 후기자 수업을 했거든요. 후기자 수업을.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은 워낙 이제 사생활이 복잡하고 다 감추고 싶어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죠. 후계자 교육을 과거에 봄이었는 김정은은 박운이란 이름으로 스위스 유학을 했었고요. 김정철은 역시 스위스지만 박철이라는 가명을 썼었습니다. 이제 김여정을 보게 되면은요. 만약에 첫째나 셋째가 아들이라는 게 확실해진다면 김여정에 이어서 이제는 보다 더 리설주의 위상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설주 공연 영상을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리설주 집안에 대한 김정은의 뒤에서의 후견인 역할을 저희가 새로 포착을 했거든요. 먼저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먹고 인물 잘라 못이 있던가 옷 잘 입고 말을 잘해 못이 있던가 그 누구나 좋아하는 멋있는 사람 말보다도 일 잘하는 시청가라네 아들 같은 사나이라네 남을 위해 험한 일도 평범한 여성에서 후계자 어머니로 이제 극상의 경지에 오르는가. 바로 리설주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은 사실은 김정은의 처가 될 수 있는 분위기였나. 그건 아니었는데 아직 요즘 평범한 두드러지게 상황이죠.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설주의 아버지는 그 공군 계통의 이제 중간 간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성분이 적기 때문에 그 딸을 이제 핵심 부서로 보낼 수가 있는데 사실 운하수 악단이라는 것은 그 김씨 왕조, 그러니까 김씨 개인의 개인 악단입니다. 이게 네.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소속돼 있는데 이 운하수 악단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출신 성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설주가 그 악단에 들어갔는데 그 운하수 악단이라는 것은 아버지 김정일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준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들이 처음 그 악단을 볼 때 이설주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김정은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평범한 가정의 어떤 애가 아마 이제 그 낙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김정일이 그 아마 이제 저 간부들 속에서 딸을 이제 뭐 추려가지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아마 이제 간부들 가족에서 뭐 나올 수 있었겠는데 네. 이건 아마 김정은 본인이 바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리설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 어머니 각인 작업이 있어서인가요? 각종 현지 지도에 동행하고 또 명품 핸드백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겠는데 이것도 역시 기획 상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씨 왕조의 모든 생필품은 네. 이탈리아에서 공수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마음에 드는 순간부터 모든 이제 뭐 의류라든지 생활 필수품들은 전부 다 이탈리아제로 다 이제 이렇게 뭐 몸에 네. 담기 때문에 거의 뭐 완전히 뭐 거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평범한 여인에서 거의 뭐 이제 왕비로 이제 뭐 수기 상승했기 때문에 네. 이설주의 신분 상승을 보면서 많은 이제 예술단 단원들이 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 네, 교수님. 김정일 입장에서 네.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빨산 집안이라 이렇게 명문 대가한테 결혼은 절대 안 시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평범한 가정에 시키는 것이 네.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쉽고 외가 쪽에서 세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권력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네.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김정일 입장에서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이 평범한 가정의 그 여자를 택하는 것을 굉장히 지원하고 네.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뭐 지금 뭐 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아들이라는 셋째는 확실치 않죠. 첫 번째만 확실히 그 국정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아들이 낳았을 경우는 네. 북한 내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다면은 북한 내에서는 배울 게 없어요. 네. 학교 가봤자 뭐 저 주체사상뿐만 주체사상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정세라든가 학문의 공부 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이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또 후계자가 되려면 네. 해외 유학을 시켜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현재 만약에 그 애들 이름이라든가 얼굴이 노출되게 되면
도대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아마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셨던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첫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 아니고요. 김정은의 어릴 적 모습인데 지금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저런 모습하고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결혼을 몰래 해가지고 네. 몰래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김일성이가 알게 되면 굉장히 화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를 자꾸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네.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한테 숨기기 위해서 이게 한 것이고 네. 또 이제 저들이 유학을 간 것은 김정은 본인은 사실 가고 싶진 않았는데 그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랫동안 북한 내부에서 교육을 안 받고 또 그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축구 그룹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게 네. 딱 아버지가 만들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김정은이 그 자기 아들 중에 누군가를 후계자로 세운다면 아마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외 유학보다는 아마 이제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많은 친분 관계를 이제 형성해주지 않겠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후계자가 됐을 때 이제 좀 안정적인 춤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해외 유학을 보내게 되면 북한 사회하고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지금 노는 그 행태를 보게 되면 북한의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은 서방세계의 소구방식이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밑바닥의 봉건 사회인데 이런 충돌 때문에 지금 북한이 지금 상당히 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의 후계자가 만약 나온다면 해외 유학보다는 아마 국내에서 공부시키는 게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조선 왕조를 보더라도 왕권과 외척 세력 간의 갈등이 많아요. 외척 세력이 오히려 왕권보다 더 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거의 왕조 체제나 다름없으니까 어떤 그 후계자의 집안이 되면 또 차기 지도자의 집안이 되면 엄청난 그 우리가 조선 왕조 시대 때 보았던 그 외척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리설주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20년 정도도 굉장히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다. 왜? 계속 흔들 것이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 자기 아들이 아직 7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7살짜리 아들이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서 그 아들이 첫째가 간택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자신의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후계자로 낙점되기, 세자로 책봉되기 전까지는 리설주를 계속 흔드는 북한 최고위층, 즉 외척이 되고 싶어하는 최고위층들이 계속 리설주 집안을 흔들 것이다라는 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010년도에 난 그 이설주 아들은 아마 김정일하고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진 찍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후계자가 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그러니까 첫 번째 큰아들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이가 할아버지가 벌써 인가를 했고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첫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세습, 아들과 딸의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의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설 다 가지고 와야 되죠. 네. 그래서 아마도 미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다 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지휘 시설을 네. 옮기는 작업을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저 순안공항에서 쐈냐? 순안공항에 만약에 우리 입장 바꿔서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김포나 뭐 상암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사고 있는데 김포공항 지점쯤에서 미사일이 솟구쳐서 네. 엄청난 불꽃을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양 같은 경우에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SNS나 방송이나 언론이 이렇게 다양하고 또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홍보는 하고 싶은데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발사를 해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미국과 네. 이렇게 1대1로 바로 맞서는 그런 담대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싶은 면 하나. 두 번째는 그 동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원산 지역이나 신포 지역이나 이런 데서 쏘아서 네. 동쪽으로 일본 지역으로 날리려고 하면은 그 공해상에 있는 미군 이지스함들이 이 어떤 일정 고도를 잡기 전에 요격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지스함의 요격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지스함이 작전할 수 있을 만한 직한 데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미리 고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 즉 평양 지역에서 발사를 했나 싶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당연히 자신의 지휘 벙커가 있을 겁니다. 은신할 수 있는 벙커가 있겠죠. 네. 그래서
빨리 이 사진 찍고 저 행사를 하고 빨리 또 벙커에 숨어야 되니까 언제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폭격할지 모르니까 네. 자신의 안전 차원에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를 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의 속셈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일단 유화적인 분위기가 다소 조성되다가 김정은이 이를 걷어찬 거나 다름없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워낙 센 말만 골라 했던 트럼프란 말이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사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이제 팔목이나 이제 발목의 어떤 문제가 이 통풍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통풍 걸린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뭐 뚱뚱하고 술을 많이 먹겠지만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아직은 통풍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사고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고가? 2015년도 아마 6월 달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6년 1월 지금 보고 계신 예.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표창이나 아니면 회의 장면을 보면서도 상당히 네, 이상하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곤 했거든요. 네, 지금 저는 이제 오히려 저게 네. 외상보다는 그 내부적으로 내부 무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저게 통풍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젊은 사람이 족저 근방염 때문에 다리를 절고 그리고 한 40일 동안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2014년도 8, 90 이렇게 그때 안 나타나다가 이제 나타났었죠.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 할 때 그때 막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네. 저 사람이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담배를 끊으라고 의사가 수도 없이 이렇게 권고를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줄담배를 피거든요. 네. 분명히 이 고혈압이나 당뇨 그다음에 이 순환기계통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을 이렇게 접는 것은 네. 손목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저게 외상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네. 통풍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네. 통풍이든 아니면은 사고의 후유증이든 그의 공격적인 충동 성향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분석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저런 질병, 가족력으로 3대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그렇죠. 할아버지 때까지 말이죠. 네. 통풍 치료제의 부작용이다라는 설까지 오늘 공개된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김정은의 병력이 다시 한번 조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민들 머리 위로 날아갔던 미사일은 괌으로 가는 몸풀기 미사일격일까요? 화성 12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북한은 김정은의 뜻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태평양을 향해 쏘겠다는 발표를 내보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의 사진 오늘 현재 지도하는 것까지 내보였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김정은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내용은 상당히 긴장해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긴장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겠지만 현재 북한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폭풍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김정은 본인이 지금 다 이걸 저질러 놓고 수습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엔 제재를 통해서 돈줄이 막히고 있는데 이 막히는 돈줄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의 많은 간부들이 상당히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러한 위기들을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김정은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미사일 도발로 지금 국제사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제 김정은 본인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예. 김정은 현지 지도 사진 북한에서 나왔던 그 장면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화성 12형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인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 공개된 사진에서 보면 활주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북한 내 공항이죠. 미사일 상당한 이제 기동성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자, 저희가 이제 순환 비행장, 북한의 민간 공항이에요. 민간 네. 공항 아, 활주로. 우리로 치면 김포공항인가요? 김포공항 좀 되죠. 예, 바로 이제 우리 서울 그 외곽 뭐 요즘 김포가 또 서울 외곽도 아니고 지금 아주 뭐 2015년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저 공항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활주로 중간에다가 물론 뭐 국적기 고려 항공 여객기가 하루에 몇 번 뭐 안 다니니까 네. 활주로는 한산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심 외곽에 있는 저런 그 민간 비행장에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와서 미사일 네. 발사대만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연료 탱크 뭐 지휘 지원 그래서 같이 해야만 되는 것이 네.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했듯이 최대한 압박을 해야만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에 응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일이 공동으로 해서 북한의 압박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북한의 압박은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또 대화도 제해놨고 군사회담도 제해놓고 또 네. 적자회담도 제해놨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 길은 우리하고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네. 해서 끊임없이 아마 대화도 강한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 얘기는 계속 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워낙 정권 수립일까지 9월 9일 매일매일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공개된 김정은의 사진인데요. 조금 제작진이 이상한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책상을 지금 짚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저 왼쪽 손목을 자세히 보시면요. 화면으로 보면 오른쪽이죠. 상당히 뒤틀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저게 지금 한두 번 보인 건 아닌데 이번에 유독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손목과 이제 다리 관절이나 발목 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말도 돌고 있는데 네. 사실 저게 30대 나이기 때문에 뭐 통풍이라는 말이 있는데 통풍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이 2015년 그 6월부터 한 몇 달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안 나온 이유가 네.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 그랬군요. 어떤 사고냐면 그 강원도 1군단에서 방사포 훈련을 할 때 그 방사포라는 것은 다연장 로켓이기 때문에 그 지면을 다져놓고 이제 포를 쏴야 되는데 김정은이 제멋대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 네. 옮겨서 쏴보라고. 근데 아. 지면이 안 됐다 보니까 포가 이제 튀면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김정은을 이제 한 10명이 덮어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아, 그래요? 경호원들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 이제 다리를 다치고 팔목을 다쳤기 때문에 그때 그 후유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는 어떤 말을 또 해야 될지 물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하지만 화염과 분노를 다시 꺼낼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말 고르기도 이제 쉽지 않은 형국이라 문 대통령과 아직은 조율 중이라는 말로 전화 통화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양국 정상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한미 정상도 이번에 그 한일 정상 간에 했던 얘기들 네.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우리 정부는 그래도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일 거로 보이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네. 현재 아베 그 총리하고 통화를 했듯이 네. 아마도 또 한 번 그 항공모함을 네.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그 해역에 다시 진입시키든가 해서 뭔가 이렇게 북한을 대한 구체적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 네.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또 일본 그 정부에 대한 불신도 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설득을 하고 또 미일 동맹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는 아마도 네. 또 한 번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호한 대응 조치, 극한의 압력을 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해서요. 이제 굳게 입을 다물고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해요. 이번 미사일 도발 때 말이죠. 이분의 대화 국면, 물론 마지막까지 대화를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만 당분간은 이 대북 강경 기조에 합류를 할까요? 네, 당분간 대북 강경 기조를 같이 하지 않을